안녕하세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진행을 맡은 신건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걸음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걸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걸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역대 최연소 출연자이십니다. 우리 이영을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채빈나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부부로는 두 분이 처음 출연하신 건데요. 어떻게 출연하신 소감이 어떤가요? 올 것이 왔다. 너무 감사하죠. 네. 집사님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만큼 또 감사함도 생기고 기쁨도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이제 섭외 리스트가 쭉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을 가장 먼저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윤희 목사님 왜 그러신지 아세요? 그럼요. 여기 계신 집사님께서 이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성안 미디어 센터 샘TV는요. 우리 성안 교회 성도들의 오랜 꿈이기도 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을 집사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렇게 빨리 이루어 주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집사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조경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샘TV 설계까지 맡게 되셨나요? 제가 하는 일은 조경이 맞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기업 신방을 오셨는데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서 선을 2개를 이렇게 그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진행할 때 제가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잊고 있었죠.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가니까 다른 권사님이랑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과 어쨌든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인허가 같은 부분들을 이제 그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여기서 우리 이영일 집사님의 또 공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영일 집사님께서 여기 인테리어와 또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면서 공사비가 이제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기본적인 이제 설계 가지고 견적을 이제 좀 뽑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협력 업체들한테 이제 견적을 또 요청을 해서 이제 견적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견적이 좀 비쌌어요. 비싸서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이 가격이 맞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그리고 좀 알아보고 하니까 이 금액의 한 3분의 1이나 절반 안에서 이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거밖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집사님이 해. 놀라실 수밖에 네. 없죠. 네. 이렇게 3분의 1로 공사 비용이 줄인 게 참 굉장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사님 또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공사를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성안교회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시는 분도 없으니까 제가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이야기할 사람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사실 이 교회라는 곳이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아무리 잘해도 또 이제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님 했으면 좋겠어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직원을 쓰려고 그랬어요. 저희 직원을 한 명을 이제 데려다 놓으려고 했는데, 상주로? 네, 상주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직원은 우선 교회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윤이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또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 또 매끄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우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스케줄을 좀 뺐어요. 네, 한 달 정도를 이제 빼고, 그리고 빼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현장에 제가 어쨌든 저희 회사 대표니까 네. 이제 협력 업체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또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있으면서 이제 뭐 많은 걸 도우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같이 협업을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도 이제 생각한 것보다 더 줄일 수 있어요. 예, 기간이 이제 공사 기간이 줄어드니까, 예, 총 공사 기간이 얼마였죠? 저희 한 달 안에 다 끝난 것 굉장히 같아요. 빠르게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끝난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시끄러운 뭐 그런 소리도 없었고, 예. 지금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또 프로그램 제작해서 송출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볼 때마다 굉장한 은혜죠. 네. 그럼 오늘 이 방송도 집사님 덕분에 찍고 있는 거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공사하시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 네, 많이 느꼈죠.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냥 열심히 어쨌든 내가 잘 완공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교회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출근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게 습관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내 입장에서도 보시면 거의 집사님이 현장 감독처럼 다 진행하시는 동안 계속 와 계셨었는데 처음에 이 일을 맡는다고 했을 때 약간 조금 조심스러움도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그때 마음이랑 또 그러는 중에 되어지는 일 보며 또 은혜가 됐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일을 안 했으면 했어요. 아무래도 집사님들 네, 처음에는 네. 네. 이윤을 떠나서 일단 교회 일이다 보니까 잘 되면 좋지만 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거를 이영일 집사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걱정이 책임이 있어요. 네, 컸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중간중간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때마다 쌤TV라고 얘기를 하고 네. 굉장히 일을 하면서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매달리고, 그리고 이영일 집사를 통해서 저희가 성안교회에 일을 더 할 수 있어서 네. 적응도 좀 더 빨랐던 것 같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우리 성안 미디어 센터가 다 완공된 거를 보고 났을 때는 야,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싶었는데 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완공되고 처음 본 그 집사님의 심정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네. 뿌듯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희
세 딸들이랑 같이 왔었어요. 근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빠가 또,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촬영하는 것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아마도 신앙의 또 한 획을 네. 크게 긋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사님 그리고 나서는 또 여기 지금 쌤TV의 재정을 또 맡으시면서 살림을 또 도맡아서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사실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적응이 됐는데 네. 이제 제가 사실 이 재정이나 이런 노무적인 그런 서류를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사실. 아, 예,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다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조금 이제 힘든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사실 좀 전문가를 쓰는 편이시군요. 네, 좀 네.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정 쪽은 제가 기초적인 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계사님이 따로 봐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노무적인 것도 제가 기초적인 것만 하고 또 노무사님이 또 봐주시고 네. 하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우리 집사님 사업장, 우리 더 가든 이야기 하고 싶은데 네. 이 8년이 됐습니다. 이제 세워진 지. 또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지금 조경 사업을 한 게 사실 지금 17년 차인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네, 17년 차였는데 이제 법인을 사온 지는 이제 8년이 됐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 쭉 시작을 했었어요. 하셔서. 네,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정부 일 같은 건 못하고 또 큰 일은 못해요. 그냥 개인적인 일들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법인의 일들을 이제 밑에서 대신해주는 그런 하도급 네.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가진 것도 없었고 그래서 항상 부러웠죠. 다른 이렇게 회사에 가면 지금 생각하면 그 회사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가면 직원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협업을 하고 그리고 책상이 있고 뭐 PC가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때 막 혼자 뛰실 때고. 예, 전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정말 그 비닐하우스 한 3평? 네. 네, 거기에 이제 책상 하나 두고 했으니까 네. 그때 당시 생각하시니까 울컥하시죠. 아, 네. 네. 네, 그때는 진짜 이제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좀 이제 힘들었죠. 그리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좀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면허도 있는 그리고 이런 사무실에서 언제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처음에 조경을 네. 낮에는 이제 일을 했고 네. 밤에는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아. 네,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한 공사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사실 누군가랑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싫어했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분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죠. 한 프로젝트를. 네. 근데 그게 2006년이었는데 네. 저희가 2006년 11월에 결혼했거든요. 네. 네. 근데 10월에 그분이랑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돈을 받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10월에 도망갔어요. 결혼 네. 한 달 남겨놓고. 예. 이제
사실 이제 그만 그 사람이 도망가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도망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래서 예, 네. 내가 그냥 마무리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 그 현장을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거기가 그 분당의 오리역 CGV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공을 다 마무리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사람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 2억 정도를 갖고 도망갔는데 한 4천만 원 빼고는 다 회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저희가 도망가지 않고 어쨌든 마무리를 지으니까 그 회사가 정림건축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 인천공항도 설계하고 청와대도 설계하고 굉장히 큰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임원이 되게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거를 10년을 한 것 같아요. 예, 10년을 공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물질이 좀 모아지는 와중에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공사가 뭐 100주년 기념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정림 쪽에서 이제 오라고 해서 예. 그 교회를 갔고 그러면서 이제 공사 뭐 이런 내역들이나 이제 이런 설계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100주년 교회에서 정림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림을 통하지 않고 그냥 더가든이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냐. 직접적으로. 예, 직접적으로 네. 하면 안 되냐. 네. 그게 소통이 좀 빠를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림에서는 또 순순히 오케이를 해줬죠. 근데 본인들도 사실 이윤이 남는 건데 네. 예, 그냥 직접 해라. 이제 그러면서 거기가 원래 공사가 한 3개월이었는데 예. 한 40일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100주년 기념 교회 안에 묘원이 있거든요. 네. 양화진 양화진. 성지가. 예. 예. 이제 그걸 조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40일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하니까 저희가 이 법인을 세우는데 네. 면허라는 게 가격이 한 2억 정도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 금액이 딱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고 이제 면허를 냈고 네. 이제 그러면서 전에는 그냥 더가든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주가 붙은 거죠. 네. 주식회사로. 예, 주식회사로 바꾼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도 이제 채용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하게 된 거고. 예. 예. 근데 참 감사한 게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일기를 좀 써요. 예. 힘들 때는 힘들지 않을 때는 안 써요. 네. 근데 힘들 때마다 일기를 쓰는데 이제 꺼내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도 협업을 하고 네. 직원들과 협업을 하고 사무실도 있고 면허도 되고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딱 10년 만에. 네. 하나님께서 다 이뤄가시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힘든 순간마다 일기 쓰면서 생각을 또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결국은 또 은혜 안에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또 했던 분이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오랫동안 봤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제 눈에도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뭐를 해온 거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얘기해 주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이 새 아이들 길러내면서 네. 이런 거 너무 많이 있다고 네. 그 안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서 네. 얘기 다시 해주고 싶어요. 두려워할 거 없고 지금 잘 해왔고 잘 할 거라고.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전 인터뷰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 그 이영일 집사님께서 우리 최빈나 집사님에게 점수를 100점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아내에게 100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사실 사업하면서 또한 이제 최빈나 집사를 만나면서 이제 학교를 다 다녔거든요. 네. 대학원까지. 네.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잔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왜 이렇게 늦게 와? 예, 뭐 이렇게 잔소리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쨌든 신경 쓸 게 사실 남자들도 많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거 이제 혼자 다 감당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사실 뭐 100점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항상 따뜻한 밥을 줘요. 네. 네, 바로바로 해서 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입고 나갈 옷 같은 것도 준비해주고, 예, 그러니까 감사하죠 너무. 예, 그러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진짜 들어보니까 100점을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 20살, 21살 때 네. 예, 만나셨던 그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연애할 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제가 21살인가 20살 때 아프셨어요. 네. 굉장히 편찮으셨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원이 있다. 네. 뭐, 너가 좀 다시 교회 좀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그때 무슨 청년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었는데 아마 채민아 집사는 그때 학교를 다녔는지 좀 늦게 왔어요. 저녁이었는데 딱 들어왔는데 진짜 빛났어요. 이름에 맞게. 네, 빛났어요. 그 중에서 빛났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한테 나 좀 연결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한 3달 지났나요? 포기하래요. 너무 싫어한대요 저를.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전화도 하고 네. 밥도 먹고 그렇죠. 포기할 수 없죠. 차도 한잔 마시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때는 이때다.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전화해서 네. 나랑 만나자. 싫대요. 어, 기분이 너무 나빠서 끊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바친 시간이 얼마인데 포기할 수 없다. 네, 다시 전화했죠. 너가 잘못 생각한 거다. 내일까지 생각해봐라.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승낙을 받고 네, 이제 연애 시작이 교제를. 된 거죠. 네. 네. 집사님 처음에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셨었는데 어떻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 아빠가 그 당시에 조금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드시는 것도 이제 닭고기보단 오리고기, 네. 돼지고기보단 소고기 이렇게 드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인사를 가기 전에 네. 그 부분을 먼저 알아서 아이고. 네, 소고기를 딱 이렇게 세심하게. 네, 준비를 해서 아버님 갖다 드려라라고 하는데 그때 되게 감동했죠. 네. 그렇게. 그랬구나. 네. 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결혼은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 분들이 이렇게 권유해서 결혼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어렸으니까 또 둘 다 바빴어요. 네. 낮에 유치원 선생님하고 밤에 학교 다니고 네. 저도 낮에는 이제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결혼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죠.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이 다 결혼을 빨리 했어요. 아버지도 빨리 했고 형도 빨리 했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붙어 다니는 게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빨리 그냥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헤어지던가. 선택이 없었어요. 두 가지밖에. 헤어지던가 결혼을 하든가. 네, 그럼 많은 생각을 했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제가 좀 극단적이잖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했죠. 우리 결혼할래? 프로포즈도 안 했어요. 결혼할래? 네. 했더니 자기는 안 된대요. 네. 위에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언니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얘기를 잘 해줘라. 예,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이제 저희들이 오래 만났으니까 그
부모들끼리 한번 밥 한번 먹자. 식사를 다. 예,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만난 건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그냥 올해 결혼시키자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채비나 집사 쪽에서는 학교라도 졸업하고 하는 게 낫지 않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시키자. 그래서 날짜도 다 그날 잡았죠, 날짜도. 네, 예. 비슷하게 예, 맞죠. 예. 그래서 저희 졸업 작품 전에 이제 신혼여행 가고. 그 시작이 조그만 단칸방에서부터 시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네. 그때는 제가 진짜 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2천만 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사업도 작으니까 네. 대출을 안 해줘요. 딱 2천만 원 해준대요. 그래서 4천만 원짜리 이제 방을 얻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궁금해서 가보니까 그 네. 집이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오래된 집이었어요. 네. 없어졌고 그때 이제 방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안방 하나 있고 방 하나는 이제 방이 아니에요. 뭐 냉장고 들어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은 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게 또 믿음의 가정을 시작을 하셔서 너무 예쁜 자녀들을 또 얻으셨잖아요, 선물로. 지아, 로운이, 네. 하임이 저도 교회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세 명의 또 자매들이 성격이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요. 네. 네.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던 얘기들이나 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지아 같은 경우는 되게 온순해요. 네, 첫째요. 순하게. 네. 네, 순해서 저희가 사실 특별하게 신경 쓰는 거 없이 잘 알아서 하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또 로운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아요. 네. 네, 성격 좋고 그다음에 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여기저기 돌아보는 거 좋아하고 네. 동생들 잘 챙기더라고요, 교회에서. 네, 신경 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임이 같은 경우는 좀 언니들이랑은 좀 틀리게 조금 중성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네 바지 입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격들은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저는 조금 표현을 못하고 조금 쑥스러움이 많은 편인데 네. 또 딸들은 그래도 표현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아빠 닮아서 네 정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기르면서 사실은 집에서 많이 화를 낼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필사도 해보려고 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한 번 더 화낼 거 조금 더 참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세 자녀가 사실은 이제 부모들에게는 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잖아요. 네. 아마 이영일 집사님에게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 수고하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세 자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세 자녀를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사실 이제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주일에 교회를 갔다 오면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데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뭐 별빛 예배나 그리고 뭐 프로그램들 참가하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이제 그럴 때마다 또 행복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해 할 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성안교회 오셔서 특별히 행복하고 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네 날마다 감동이죠. 네. 지금 여기 성안교회 와서는 사실 제가 이제 찬양 봉사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그냥 그 20분 동안에 그 찬양하는 게 저한테는 요즘에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냥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여러 이제 그 단원들이랑 그리고 이제 그 동역자들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에 또 그 안에서 또
뭐 많은 나눔은 없지만은 그래도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오기 전에 그 김정선 청년이랑 그리고 김상민 집사랑 최화랑 집사가 먼저 왔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김정선 청년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성황교회는 좀 다른 것 같다. 한번 와봐요라는 얘기도 해서 저 사실 한 2번 정도 몰래 갔었어요. 예, 수요 금요 예배 예, 가서 이제 말씀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빈아 집사한테 얘기를 했죠. 예, 교회 옮기자. 근데 이제 최빈아 집사는 이제 아이들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저희도 그랬고. 네. 예, 근데 어쨌든 한 계기가 있어서 이제 옮기게 됐죠. 그러면서 결단이 필요하긴 하죠. 네, 지금은 사실 뭐 너무 행복해요. 그냥 제가 성격이 진짜 제가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성격이. 네. 그래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끄러우면 피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싫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맺고 끊음이 좀 정확한 것도 있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성황교회를 다니면서 좀 제 나름대로 좀 바뀌어야 될 좀 숙제인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저 주변에서 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아무튼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그 아까 이제 교회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감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 감동이라는 이 두 글자가 저한테 참 많이 뇌리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동은 표현해야 진짜 감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카메라가 어디, 예, 이쪽 3번 카메라, 요 3번 카메라 보시고 우리 이영일 집사님께서 우리 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띄워보시는 게 어떨까? 지아야, 로우나, 헤이맘, 아빠 TV에 나왔다. 항상 아빠랑 엄마 말에 항상 순종해주고, 그리고 믿고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커가는 모습에 엄마 아빠는 날마다 진짜 감동한단다. 너희들이 앞으로 자라면서도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면 좋겠고, 또 엄마 아빠한테도 잘했으면 좋겠고, 주문이 많지만 항상 남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한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이번에는 빛나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내 사람들에게, 한참 엄마의 사랑과 표현이 필요할 때 동생이 생긴 걸 알고 나선 안아줘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던 지아야. 그때로 돌아간다면 엄마가 힘들어도 더 표현하고 안아주고 싶어. 사춘기도 오는 둥 마는 둥 늘 순둥순둥해서 큰 탈 없이 커준 지아가 늘 감사하단다. 넌 늘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인사 잘하고 해맑은 로우나, 아기 때부터 아토피에 잦은 병치레, 이번에 수술까지 엄마 아빠의 걱정이긴 했지만 바람 안 봐도 생각만 해도 웃음 나는 우리 로운이는 사랑받기 충분한 아이야. 늘 사랑과 정이 넘쳐서 감사해. 살짝 사춘기인 듯 하지만 우리 로운이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 뺀질뺀질 장난기 많고 씩씩한 하이마, 말 안 들을 때는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매일매일 뽀뽀하고 사랑한단 말로는 부족해.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엄마는 하이미가 조금 더 더디 컸으면 하고 생각한단다. 늘 감사함이 넘치고 행복한 하이미가 되길 기도해. 들려줘? 그리고 늘 내 편인 이영일 내 남편. 주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우리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요. 늘 사랑해주고 세워줘서 고마워요. 늘 기도로 내조하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표현이 서툴고 부족한 엄마이고 아내이지만 앞으로 더 표현하고 노력하는 엄마 그리고 아내가 될게. 주님 자녀로 감사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자. 사랑해. 네, 아이들이 이 영상 편지 보면서 같이 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편지를 옆에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배워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땡땡땡땡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영일 집사님부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생명이다. 네.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면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명을 주셔서 제가 어쨌든 생활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일할 수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네.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저는 비밀 친구다. 네. 아무래도 친한 지인들이나 신랑한테나 또 아이들한테도 말 못할 뭔가 저의 고민이라든가 잘못한 회개할 거리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는 뭐든 얘기하고 매달리고 응석을 부려도 받아주실 것 같고 네, 그거를 그냥 다 알았다. 기도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비밀 친구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나에게 성한 교회는 땡땡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집이다. 네. 저는 교회 가면 굉장히 편안해요. 네, 편안하고 집처럼 따뜻하고 네.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네. 1년 조금밖에 안 됐지만 이런 편안함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성황교회는 나한테 집이다. 네.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성황교회는 가정이다. 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지고 있고요. 가면 기분 좋은 곳, 네. 항상 챙겨주시고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바깥 세상보다는 훨씬 안정감 있고 뭔가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성황교회에서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니까 참 기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꼭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꿈이 잠깐 멈췄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 내가 내가 소망한 것들은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한 2년 전부터 딱 정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다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적을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원래 개인 사업자가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어요. 네. 저는 전문건설업이에요. 네. 근데 그 위에 이제 종합이 또 있어요. 이제 종합은 이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해요. 두 가지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한 단계 좀 뛰어넘어야겠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요. 좀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 큰 일을 통해서 내가 여러 곳에 필요한 곳에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또 리고렌 목사님의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저는 청년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작은 일에 감사하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도 힘드니까 그거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저는 작은 일에 감사하자. 그 기도로. 네, 네, 그 기도로 저희 아이들도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나가는 게 또 기도 제목이고요. 또 저희 이영일 집사 사실은 저희 가정뿐 아니라 또 직원들도 있고 한데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또 어려움 없이 좀 순탄하게 네,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귀한 기도 제목 나눠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가정과 함께 이 나나세를 찍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함께 많이 웃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시고 여전히 도우시며 또 우리를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가정에 또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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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